복자의 말처럼 인생은 롤 화장지를 닮았다. 새 것이었을 때는 아무리 풀었어도 늘 새 것 같지만 지관에 가까워질수록 절취선 한 칸이 아쉬워진다. 맹수에게도 세월은 두렵다. 젊은 시절에야 물쓰듯 흘려보낸 세월이 이제와 매 순간 간절하다. 지금 아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지난달 상례에 갔다가 철로 작품을 만드는 김성석 작가의 작품을 봤습니다. 작품도 재미있었지만 작품을 해석한 작가의 해학적인 글이 좋아서 작가가 쓴 책을 샀습니다. 진솔한 글 속에 우리의 고민이 다 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의 고뇌와 치열한 삶이 들어있는 조각가 김성석님의 글 36.5도에서 꺼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놓쳐야 하는 것들. 반갑게 이별을 맞는다. 헤어지는 일이 내성이 생길까 싶었다. 기억 속에서 이별은 늘 아팠다. 애절하고 아쉬웠으며 서러웠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다가오거나 가까워질수록 두려운 것이었다. 어린 시절 길게 늘어진 줄에 서서 단체로 맞아야 했던 예방접종처럼 한 발씩 좁혀져가는 나의 시간을 기다리듯이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태어날 수 없지만 나이가 들고 단단해지고 무뎌지며 익숙해졌다. 그러더니 반가운 이별도 생겨났다. 그래야만 했다. 이겨내야 사라졌고 잊혀야 새 것이 만나졌다. 새 옷을 샀다고 낡은 옷들이 죄다 식상하고 변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낡은 옷을 버릴 용기가 생겨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표정 짓는 법을 익혀야만 더 많은 옷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야 골라 입고 멋을 부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어울리게 숨어 살 수 있었다. 인연이 오래된 사람과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인연의 사람과 만나는 일이 그것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피부 같아진 낡은 옷을 버리게 되는 순간이면 그 옷을 입고 만난 사람들과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린다. 그것이 행복한 기억이건 아픈 기억이건 나의 역사를 함께 했기 때문일 것이다. 옷의 가격과는 무관한 일이다. 옷이 버려진다고 해서 경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옷만 버려지는 것이다. 사람을 놓는다 하여 그이와의 기억까지 지워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다만 옷장 서랍을 비우듯 내 삶 안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나는 무척이나 사람을 좋아했다. 나의 기억보다 내 부모의 기억에서 훨씬 많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듣기도 한다. 내가 자란 곳이 크지 않은 도시이긴 하지만 길을 나서면 몇 걸음마다 잠시 짬을 내어 인사를 나눠야 할 만큼 친구가 많았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안부 드물을 뿐더러 연락조차 닿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지만 그 많았던 친구들과 나눈 하나하나의 이별을 모두 모으니 지금의 내가 보인다. 사는 모양이 달라져서 멀어진 친구, 다툼이 갈라놓은 친구, 오해가 나눠 좋은 친구, 죽음으로 떠내보낸 친구, 그저 세월이 밀어낸 친구까지 온갖 사연이 내 살과 뼈 마디마디에 깊이 박혀있다. 나 역시 그들에게 그렇게 기억의 한 조각으로 남겨져 있을 듯하다. 지금의 그들은 나와 상관없어진 인생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훌륭한 이에게는 배움이 있고 못난 이에게는 깨달음을 얻는다 했다. 긴 시간 그들의 삶과 겹쳐져 있던 시기를 겪고 또 이별하며 내가 성장해 왔음을 안다. 배움이고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홀로 완성되는 인생은 없다.
나의 성장기에서는 꿈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다. 유년 시절에 나이 터울 많이 나는 형들이 나에게 당부하기를 어른들이 장래 희망을 물으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군을 대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딱히 없으면 대통령이라도 둘러대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질문에 나의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아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대로 각설이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아이였지만 전국 방방곡곡 떠돌아다니며 밥동량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변성도 겪지 않은 묵청으로 온갖 각설이 타령을 외워 흥얼거리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운동부로 선발되어 계획이 없던 전국대회에 출전해야 하는 운동선수 생활을 해야 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던 형편이었기에 교육은 철저히 학교 선생님의 몫이었다. 나의 부모님이 시기를 놓쳐 말리지 못한 것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회하시는 일이다. 고생도 많이 하고 사연도 많은 몇 년의 시간이었다. 온갖 역경으로 준비했던 전국대회가 끝나자 아버지의 적극적인 만류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고 몇 해 동안 손에서 놓았던 학업에도 흥미를 잃게 되었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갔을 때는 학급에서 힘 좀 쓴다는 친구들이 다가왔다. 운동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아이들이 흔히 밟게 되는 과정이다. 아마도 그 시기에 사춘기를 치러낸 것 같다. 그 시절에 마음에 둔 꿈은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얀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면서도 가치 있는 일임을 잘 안다. 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다. 그래서 농부가 되는 것은 작은 텃밭 정도에 묶어두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진학한 고등학교에 미술부가 있어 미술 선생님의 권유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가슴 한구석에 숨겨져 있던 것이라 그리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께는 지난날 뜻하지 않게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건 역시 근심스러운 일이었겠으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거르고 걸러서 못 이기듯 고른 선택이 아니며 스스로 앞날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잘한 뒤였기에 내 판단에 확신이 있었다. 작가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부터 막연했지만 지금의 삶을 갈망했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 순간부터는 다른 길을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길이다. 그리고 작업의 가치를 알아갈수록 더 꼭 끌어안게 되는 소중한 삶이다. 내게 남겨진 앞날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된다. 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가슴 저미는 것들, 그리고 일찍 이별을 결정하지 못해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지금까지 이르는데 발목을 잡아두었던 사람들이나 일들이 후회스럽게 밀려온다. 날 걸지 모르고 쉽게 써버린 나의 청춘들에 대해 후회하는 일조차도 무능한 것임을 알기에 이제는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들과 되도록 담담하게 이별을 정한다. 사람이었고 사랑이었고 원망이었고 갈등이었고 망설임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실수들이었고 객기였고 오해였고 서러움이었던 그 모든 기억과 감정들, 그것들이 내 인생이 아닐 리 없지만 남은 내 삶도 소중하기에 가벼워져야 나는 또 사라지기에 두껍게 말려있던 화장지가 무모하고 허망하게 풀려 쓰이고 버려지길 반복하더라도 잘려나가는 것들에 대한 미련보다는 남겨진 몇 칸의 조각만은 내게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시간은 그렇게 쓰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간을 쓰는 작가의 앞날이 궁금합니다. 아직도 젊은 그이기에 기대가 큽니다. 김성석 조각 이야기 36.5도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